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완연한 봄 기온이 돌지만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합니다. 수도권에는 올봄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또 다른 불청객인 황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 오염 물질이 축적되며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올봄 첫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당일 0시 이후 16시간 동안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됩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가세할 수 있어 초미세먼지의 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서울 등 내륙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3월 말에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며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쑥 오른 도심 공원, 한낮 풍경이 여유롭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을 벗어들고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오거나 야외에서 간식을 먹고 공원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어느새 봄다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봄이 와서 외투를 얇게 입고 다녀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서울은 낮 기온이 예년보다 5도나 높은 15도까지 올랐습니다. 3월 말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는 앙상한 나무 사이로 붉게 물든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매화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피는데 올해도 지난 주말 이후 한두 송이씩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오르고 있어 앞으로 일주일 사이 더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남서쪽에서 확장하는 따뜻한 기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요일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 충청과 남부지방은 20도에 육박해 4월 상순의 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꽃샘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후 봄 날씨와 봄꽃 개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년 1년 모집 인원만 줄여놓고 덮어놓고 돌아오라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시한을 3월 말까지로 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증원된 인원으로 뽑겠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그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상황을 타개할 정부의 방안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사, 2호학번 의대생들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되지 않고 26학년도 신입생 숫자도 정원이 아닌 모집 인원을 바꾼 것뿐이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서는 전공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시키거나 수련이 엉망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낮 근무를 하고 이제 밤이 되면 또 밤 근무를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시 정규 근무를 해서 밤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전공의들을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되돌리겠다는 카드를 고심 끝에 던졌지만 의대는 물론 의료계 전반에 걸쳐 엉켜있는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료계가 진행한 의사수 추계 연구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의견과 증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어제 서울의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의대 증원이나 개혁이 없어도 2035년엔 의사 수가 1,375명 초과 공급되고 2050년이 되어서야 16,241명이 부족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의협의료정책연구원은 2035년엔 3,161명이 과잉 공급된다며 5년간 2,000명을 증원할 경우엔 11,481명이 초과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증원하지 않으면 2030년엔 9,063명, 2040년엔 21,345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사 근무 일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졌는데 서울의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근무 일수를 주 5일에 가까운 연 265일로 산정했고 의협은 289.5일로 적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치 내 일처럼 공감하는 데에는 우리 뇌가 타인의 감정을 반영하는 공감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금세훈 연구위원 연구팀은 독창적인 동물 실험과 고해상도 미세 내시경 칼슘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뇌의 핵심 신경회로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어떠한 신체 자극이 없는 관찰자 생쥐가 전기 자극에 고통받는 다른 생쥐의 반응을 지켜보는 관찰 공포 실험을 설계한 뒤 관찰자 생쥐의 뇌 속 전측 대상 회피질에 삽입한 이미징 장치로 실시간 신경세포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로 인해 움직임이 줄어드는 공감적 행동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전측 대상 회피질 내 특정 뉴런 집단의 활성화 패턴이 공감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도 에너지 손실 없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고성능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최민기 교수 연구팀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암모니아 생산성을 높이는 촉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철 기반의 촉매를 사용하는 하버 보슈법은 500도 이상의 고온과 100기압 이상의 고압이 필요해 높은 에너지 소모와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루테늄 촉매와 강한 염기성을 띠는 산화 바륨을 전도성이 뛰어난 탄소 표면에 도입해 충전식 배터리처럼 작동하는 촉매를 설계했습니다. 이 촉매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양성자를 산화 바륨에, 전자를 루테늄과 탄소에 저장해 전자 밀도를 높이고 질소 분자의 분해를 촉진시켜 촉매 활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해당 촉매가 기존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도 7배 이상 높은 암모니아 합성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이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격 편대를 이끌던 1번기 조종사의 경우 표적을 보지 않고도 이를 확인했다고 통보한 뒤 폭탄을 떨어뜨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3번의 확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면서
오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전투기 오폭 사고 나흘 만에 국방부 브리핑룸에 나왔습니다. 이 총장은 먼저 초유의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어 중간 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시 훈련에 나섰던 1번기에 잘못 입력된 좌표가 오폭으로 이어진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련해 공군은 좌표가 맞는지 3차례 동안 재확인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3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좌표를 입력할 때와 이륙 전 최종 점검, 그리고 폭탄 투하 직전 육안으로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인 투하 직전의 1번기 조종사는 표적 대상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입력된 정보를 믿고 임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1번기 조종사는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도 표적을 확인했다고 최종 공격 통제관 JTAC에 통보한 뒤 투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탄착 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군 측 설명입니다. 또 좌표 입력 경위에 대해서 공군은 같은 편대인 KF-16 조종사 2명이 훈련 전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 비행임무 계획 장비에 2명이 함께 좌표를 넣어 이동장치 비행자료 전송 장치를 거쳐 각각의 전투기로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부여된 표적 좌표를 1번기 조종사가 구두로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장비에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7자리 위도 좌표 4번째인 5가 0으로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군은 1번기 조종사가 잘못 전달한 건지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건지는 진술이 엇갈려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 관리해야 할 전대장은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고 대대장은 조종사의 상태를 적극 감독해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공군은 재발방지책으로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와 방공통제소에 사격전담 통제사를 지정하고 지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포천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수습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무사한 일과 지휘감독 소홀이라는 인재로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건수가 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천시는 민가 3차 피해 조사 결과 기준 피해 건수는 152건으로 전날 집계됐던 142건에서 10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물 전파 2건, 소파 147건, 기타 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마을 주민 25명이 집이 아닌 임시 피난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간인 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2명은 중상, 17명은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군인 12명을 포함하면 오폭 사고로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는 총 31명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피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피해 상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앞두고 기존 6-1 광구와 8광구 위에 설정됐던 2개의 조광구를 4개로 분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석유공사가 요청한 조광구 분할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개로 분할된 새로운 조광구별로 이달 말부터 투자 유치 입찰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광구는 대륙붕의 광물 탐사와 개발이 가능한 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뜻합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동해심해 6-1 광구와 8광구의 소위 대왕고래라 불리는 유망구조에서 시추 작업을 벌였으나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광권을 반납하고 이를 4개의 조광구로 나눠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석유공사는 분할된 새로운 조광권을 걸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행 지침을 분석한 결과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볼트, 너트, 스프링 등 파생 상품 166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퍼, 차제,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예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전체 가격이 아닌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25%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상의, 법무회계법인과 협력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통관 서류 작성도 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0+10% 관세 폭탄 속에 열린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공식 폐막합니다. 엿새 말미를 뒀던 대미 보복 관세는 결국 발효됐고 캐나다를 향한 경고성 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의 한 축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당 체제 아래서 8개 민주당파, 각계 전문가들과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구입니다. 폐막 연설에선 과거 국공내전 때 마오쩌둥이 쓴 시 구절을 인용해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能续写风景这篇读好新篇章，是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科学指引。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춘절 때도 인용했던 말로 고난 속에도 전진을 독려하는 구호가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포화를 내부 결속에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협 개막식 때 날아들었던 미국의 10+10%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관세도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텃밭인 농업계를 겨냥해 엿새 동안 말미를 두었지만 끝내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캐나다의 일부 농산품에 최대 100%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작년 10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긴 지 넉 달 만에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총리 교체와 총선을 앞둔 캐나다가 미국의 중국 대리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한 경고사격 성격입니다. 我们敦促加方采取切实行动，纠正错误做法，为两国企业开展正常贸易和合作。 미국과 관세 전쟁에 맞서 내부 작전 회의처럼 비쳤던 올해 양회는 오늘 국회 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주권 수호를 강조하며 국민 단결에 나섰고 EU도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와 미네소타, 미시간주 3개 주가 대상으로 150만 가구와 기업의 전기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할 경우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an average, this will add around $100 per month. to the bills of hardworking Americans, because it's not the American people who started this trade war. It's one person who's responsible. That's President Trump. 앞서 캐나다 집권 자유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차기 총리도 더 강한 캐나다를 만들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f they succeeded, they would destroy our way of life. America is not Canada. And Canada never, ever will be part of America in any way, shape, or form.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의 관세 유예를 이끌어낸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관세 대응으로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유예를 자축하는 집회에 모인 국민들은 멕시코를 외치며 셰인바움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Realmente él defiende los intereses solo de esos millonarios y que se está jugando porque al final nosotros somos mucho país y la presidenta tiene aquí a su pueblo. 트럼프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과 함께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로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70%였던 셰인바움의 지지율은 지난달 85%까지 치솟았습니다. 2차 보복 관세에 나선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서도 일시적 접속 장애가 나타나 사이버 공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주차장, 테슬라 신차를 배송하기 전 일시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밤사이 불이 나 사이버 트럭 4대가 심하게 그을리고 파손된 채 놓여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에 대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사건을 테러로 단정한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썼습니다.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속이 일시적으로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X사이트가 다운된 상태가 2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간 이어졌다가 정상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크고 조직화한 집단이나 국가가 관여하고 있어 추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정부 조직 축소와 공무원 대량 해고를 주도하는 머스크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공개 저격까지 나오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신임은 아직 여전해 보입니다. Well, I don't think the tensions are high. Look, Elon's a very special person, and these cabinet people are special people. 하지만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수요 둔화 우려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소셜미디어 X가 일시적인 접속장애 현상을 겪은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X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는 이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X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공격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미국과 유럽, 인도,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X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면서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X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매장 앞에서 벌어진 시위나 테슬라 차량에 대한 공격을 거론하면서 머스크를 반대하는 세력이 X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으며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화나 총격 등 다양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